안녕하십니까. 선거권의 혼술 3월 8일 일요일입니다. 매주 일요일에는 선거권의 혼술에서 정가 뒷담화 코너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정치권, 국회 주변에서 나누는 이야기를 좀 심층적으로 좀 분석을 해서 전해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어제 7일이죠. 어제 하루 동안 일단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367명이 늘었습니다. 늘었지만 그 전날 일일 발생자 483명에 비해서는 좀 완연하게 감소세죠. 보통 하루에 최근 들어서 400명에서 700명까지 늘었는데 지금 367명, 300명 단위로 내려가서 확진세가 좀 꺾이기 시작한 거 아니냐, 이런 좀 기대감도 갖게 됩니다.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정부는 여전히 오락가락합니다. 마스크, 가장 기본적인 마스크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말을 바꾸고 우왕좌왕하고 반나절 만에 정책을 뒤집어 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마스크 공급을 홀짝 수제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하려고 하다가 미루더니 바로 반나절 후에 오부제, 반나절만 오부제로 바꿨습니다. 약국에서 오부제를 하겠다는 것이죠. 대만에서 한 달 전에 시행했던 제도를 지금 뒤늦게 시행하면서도 계속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장애인 외에는 본인이 직접 와야 된다. 아무리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나 다 직접 와야 된다. 몸이 불편해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좀 미방문자도 좀 늘려보라 이렇게 하니까 또 바로 바꿨습니다. 하루 만에 바뀌어서 어린이와 어르신들 10세 이하 또 80세 이상은 또 대리수령이 된다, 또 이렇게 바꿨습니다. 물론 이렇게 어르신들을 보호를 해야 되고 어린이도 이렇게 배려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은 왜 처음부터 그런 원칙을 정하지 않고 계속 말 바뀌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또 우왕좌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마스크 하나 제대로 공급 못하는 이런 정권의 무능력, 이 무능력 때문에 총선을 40일 앞둔 상황에서 집권 세력에는 초비상이 걸렸죠. 이러다가는 정말 총선이 끝나면은 탄핵 전국이 올 수 있다, 그런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뜩이나 울산시장 선거 부정선거 의혹, 이것이 탄핵감이라는 이야기가 많고 변호사들이나 대학 교수들도 성명을 발표를 하고 막 그랬죠. 그러다가 총선을 앞두고 일단 수사가 잠시 중단됐습니다. 총선 끝나면 다시 수사 들어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선거 개입 지시 여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탄핵 전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또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직무유기를 한 이런 부분들도 같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집권 세력 입장에서는 초비상이 걸린 것이죠. 초비상이 걸려서 어떻게 해서든 이 탄핵 전국을 막아야 된다. 그러자면은 총선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된다.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5명의 정치권 실세들이, 여당 실세들이 마포의 식당에 모여서 모의를 했죠. 그래서 비례정당 대표, 비례대표 정당, 그것을 만들어야 된다. 탄핵을 막기 위해서라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오갔고, 최근에 민주당 정책연구원의 보고서, 내부 보고서가 밖으로 튀어나와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 보고서에도 보면은 탄핵을 막기 위해서 이 비례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상황을 보면 비례정당을 만들었을 때와 만들지 않았을 때, 가령 민주당과 정의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비례 후보자를 내면, 그래서 선거를 치르면은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이죠. 미래한국당은 최소 25석을 가져가는데 민주당은 6석이나 7석에 그치고 정의당은 9석에 그친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반면에 이 연합정당, 비례연합정당, 지금 법여권에서 미래한국당만 빼고 미래통합당만 빼고 법여권에서 연합정당을, 비례대표형 연합정당을 만들면은
22대 18로 더 많아진다. 이 민주당과 정의당 같이 이렇게 만드는 비례연합정당이 22석, 그리고 미래한국당이 18석 이렇게 된다. 그렇게 되면 지역구에서 또 좀 해서 탄핵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기껏 아이디어라고 가지고 온 게 이 비례대표형 위성정당입니다. 정확히 위장정당이죠. 위장정당. 이 정당을 만들지 안 만들지 뭐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겠다. 그래서 오늘 지금 3시 반인데 뭐 4시부터 오늘도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이 연합정당, 비례위생정당을 만들지 안 만들지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논의는 뭐 사실 하나만 합니다. 지금 이것은 정권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민주연구원,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이 보고서를 만든, 이 비례정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보고서를 만든 미래연구원의 원장은 양정철 씨죠.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양정철. 그 전에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전 상황실장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입니다. 윤건영 씨가 지금 총선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데, 윤건영 씨가 라디오 방송에서 제일 먼저 이 비례정당, 비례위생정당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뭐든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두를 딱 던졌죠.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바로 또 다른 복심인 양정철 씨가 주동이 돼서 이거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보고서를 만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진여 시민단체들을 내세워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건데, 민주당, 그 다음에 호남을 중심으로 한 민생당, 또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이런 정당들이, 진보를 표방하는 정당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소위 가칭 정치개혁연합, 이런 정당을 만들자는 겁니다. 정치개혁연합. 그래서 다 모여서,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쑥 빼고 다 모여서 만들자. 과거에 뭐 포플러스1 그런 것도 있었죠. 뭐 국회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또 검경수사조정 관련법 통과시킬 때 포플러스1을 했는데, 그 세력들이 다시 뭉쳐서 비례정당 대표를 만들자는 겁니다. 자, 일단 정의당은 너무 명분이 없으니까, 정의당도 양심이 있죠. 너무 명분이 없으니까는 우리는 거기 뭐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민주당 안에서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정의당도 좀 참여시키되 우리가 지역구 선거에서 우리가 좀 후보를 내지 않고 정당이 많이 가져가는 쪽으로 좀 이렇게 하고 작당을 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기 때문에 이 정의당이 참여할지 여부도 아직은 결정된 게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 이 비례대표형 연합정당, 가칭 정치개혁연합, 이 연합정당은 그 실체를 보면은 대국민 사기극에 가깝습니다. 헌정 질서를 누린하는 정당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이 정치개혁연합이라는 거 만들 때 가령 여기에 참여하는 뭐 민주당, 민생당, 정의당, 민중당, 뭐 녹색당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 몫을 가지고 순번을 쭉 받겠죠. 순번을 쭉 받아서 이 4월 15일 날 총선할 때 이 정당 투표에서 비례대표 후보만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홍보를 하겠죠. 이것은 범여권 정당이다, 진보 정당이다, 미래한국당과 대척점에 있는 정당이다,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해서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분석을 했던 대로 이 미래 정치개혁연합이라는 데서 22석을 가져간다면은, 22석을 가져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는 이 22석을 원래 후보를 차출했던 뭐 민생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일로 다시 다 분배를 해야 됩니다. 그 전에 합의를 하겠죠. 뭐 지금 민주당은 우리는 7석만 하겠다, 뭐 뒷번호로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니까, 어쨌든 민주당이 7석을 가져갔든지, 아니면은 뭐 정의당, 민중당이 또 뭐 10석, 뭐 5석을 가져간든지, 뭐 4석을 가져가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 정당은 선거 끝나면은 각 받은 의석을 다 나눠주고 해산해야 됩니다. 해체하는 정당이죠. 그런데 이 해체할 때도 완전히 꼼수를 써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본인이 당적을 마음대로 옮기지 못합니다. 당연하죠.
비례대표가 정당을 보고 유권자들이 찍었기 때문에 그 정당을 보고 찍은 건데, 지역구 같은 경우는 사람을 보고 찍을 수도 있죠. 근데 여기는 정당을 보고 찍었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본인 마음대로 당적을 옮기지 못합니다. 내가 탈당을 하면 국회의원직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냐면, 유일하게 비례대표가 당을 바꾸면서 국회의원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출당이라는 조치입니다. 출당. 한마디로 본인이 소속된 당에서 쫓아내는 거죠. 쫓아냈다. 그러니까 쫓겨났기 때문에, 나는 내 어지가 아니고 쫓겨났기 때문에 나는 뭐 다른 정당으로 가도 괜찮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합 정당에서 나중에 선거 끝나서 이 의석 배분할 때 각 당의 사람들을 다시 내보내줄 때 쫓아내는 형태로 취해야 됩니다. 출당 형태로 취해야 되죠. 당신이 뭐 우리 당에 뭐 잘못했으니까는 나가, 출당하는 겁니다. 출당시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유롭게 돼서 원래 친정으로 다 돌아가는 거죠. 유권자 모독입니다. 이 상황은 유권자 모독이 되는 것이고, 이 떴다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떴다방. 떴다방이라는 것이 원래 이곳저곳으로 그 이동을 하면서 영업을 하는 가설 형태, 뭐 상점이죠. 뭐 파라솔 쳐놓고 뭐 천막 쳐놓고 이렇게 영업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 떴다방은 이 사은품을 주겠다, 이렇게 속여서 사람들을 끌어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물건을 거의 강매하는, 그것이 원래 떴다방이죠. 이것은 손님을 속여서 물건을 강매하는 건데, 이 떴다방 정당, 이 제가 말씀드린 이 정치개혁연합은 떴다방 정당입니다. 이것은 손님을 속이는 대신 국민을 속이는 거죠. 국민을 속여서 표를 구걸하는 겁니다. 표를 그러니까 속여서 표를 얻는 겁니다. 얻고 나서 그 표를 다 찢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떴다방은 지금 부동산 그 열풍에 의해서는 뭐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 근처에 따라서 그 근처에 그 파라솔 천막을 쳐놓고 분양권 전매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이동중개업자들이죠. 딱 끝나면 딱 떠버립니다. 분양 끝나면 떠버리죠. 그래서 이 정치개혁연합 이 정당은 떴다방 정당이고 위장 정당입니다. 위성 정당도 아닙니다. 차라리 미래한국당의 같은 경우는 뭐 위성 정당이죠. 미래통합당이 위성 정당인데 노선을 같이 하고 뭐 같이 가니까 위성 정당인데, 이 정당은 위장한 정당입니다. 위장한 정당. 마치 시민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뭐 진노 시민단체들입니다. 문성건 씨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한 거기서 정치개혁연합 이런 가칭을 걸어놓고 마치 시민단체들을 하는 것 같지만 떴다방 차린 거죠. 시민단체가 떴다방, 친정권의 시민단체가 떴다방 차린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위정정당이 아니고 떴다방 정당인데, 이것은 떴다방 정권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장정당을 구상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윤건영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구차한 것은 또 다른 핵심 양정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 위장한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이 정권 자체가 또 떴다방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송국근의 혼술의 생각입니다.